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한 야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마이너리그의 새로운 스타, 별명이 터그보트인 맷 윌킨슨입니다. 그는 최근 뛰어난 활약으로 야구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의 특별한 이야기와 함께 기사에서 나온 몇 가지 영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터그보트의 전설은 캐나다 밴쿠버 교외의 리틀리그 경기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어린 맷은 번개 같은 왼팔을 가지고 있었지만 몸집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무거웠어요. 가족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는 터그보트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이후로 그는 맷 윌킨슨이 아닌 터그보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21살의 몸무게는 123kg인 터그보트는 리틀리그 시절에 비해 훨씬 성장했습니다. 특히나 그의 독특한 별명과 묵직한 체격 그리고 상대 타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 덕분에 마이너리그에서 눈에 띄는 선수로 떠올랐죠. 터그보트는 최근 경기에 출전해 15개의 삼진을 잡으며 6이닝 동안 상대팀에게 무실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첫 4번의 선발 등판에서 총 20과삼분의 이닝을 던지면서 단 6개의 안타와 1실점만을 허용했고 무려 41개의 삼진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모든 마이너리그에서 최고 비율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때 많은 이들에게 저평가되곤 했습니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워싱턴 대학교에서 야구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학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앙 애리조나 대학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2시즌 동안 1.3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221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등 뛰어난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 후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싱글 어팀에서 뛰고 있는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이제 이 기사에서 등장한 몇 가지 흥미로운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스펙트, 이 단어는 전망 또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라틴어 프로스펙터스에서 유래했으며 앞으로 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퍼지크, 체격을 의미하며 프랑스어 퍼지크에서 왔습니다. 이는 라틴어 physicus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연의, 신체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셉션, 속임수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라틴어 DCPTIO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속이다라는 뜻의 DCIPR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기사에는 야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뿐 아니라 다양한 어원에 담긴 흥미로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너리그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스타, 터그보트 맷 윌킨슨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는 체격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자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마이너리그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계속 주목해보세요.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소개된 흥미로운 기사를 바탕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연료와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기업 LANJTCH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기술과 기사에서 나온 몇 가지 흥미로운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LANJTCH는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이용해 친환경적인 연료와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CLOST RIDIUM, AUTOETHNOGNUM이라는 세균을 이용해 탄소 배출을 에탄올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세균은 1990년대에 토끼의 배설물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효모와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효모는 설탕을 먹어 에탄올을 만드는데 이 세균은 대신에 가스 형태의 탄소를 먹어 에탄올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면 철강 공장이나 정유소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LANJTCH는 중국의 4곳의 철강 공장과 인도의 한 정유소 그리고 벨기에에 있는 아르셀로미탈의 철강 공장에서도 이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2억 달러의 지원을 받았으며 다른 주요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NJTCH는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주가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들의 수익 모델은 주로 아르셀로미탈과 같은 큰 회사에 의존하고 있어 이런 고객의 투자 속도에 따라 실적이 변동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LANJTCH의 주가가 향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술은 확장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파트너십을 통해 더 많은 산업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기사에 등장한 몇 가지 흥미로운 단어들의 어원을 살펴볼까요? 에서놀, 이 단어는 에탄올을 의미하며 그리스어 AITHR에서 유래했습니다. 에탄올은 일반적으로 알코올의 한 종류로 발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액체 물질입니다. 카본, 탄소라는 뜻의 이 단어는 라틴어 카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카본은 원래 숯을 의미하는데 이후 화학에서 다양한 탄소 기반 물질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백테리아, 박테리아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 BAKTRION에서 유래했으며 원래는 막대를 뜻하는 단어로 박테리아의 막대 모양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기사에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원의 흥미로운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들의 기술이 더욱 확장되고 더 많은 곳에서 사용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클라우드 컴퓨팅 스타트업인 COREWAV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투자 유치에서 기업 가치가 190억 달러로 평가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OREWAV의 비즈니스 전략과 기사에서 나온 몇 가지 흥미로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COREWAV는 미국 뉴저지에 기반을 둔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로 데이터 센터에 보관된 칩을 렌트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들은 이를 활용해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포하죠.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와는 달리 COREWAV는 AI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회사 중 하나입니다. COREWAV는 AI 붐의 큰 수혜자 중 하나로 부상했는데, 이는 회사의 리더들이 최신 AI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기술 대기업들보다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최상급 칩을 확보하여 AI 시장의 니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CEO인 마이클 인트레이터는 우리는 인프라를 특정한 사용을 위해 설계했습니다. 우리는 가족 사진을 저장하거나 웹사이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5개월 전에도 7억 달러의 가치로 6억 4,200만 달러를 투자 유치했으며 이번에는 약 1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 유치했습니다. COREWAV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확장에 이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며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그 외 지역으로도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세계였던 데이터 센터 위치를 14개로 늘렸으며 직원 수도 550명 이상으로 4배로 늘렸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들은 AI 수요가 배포 단계로 이동함에 따라 빠른 응답을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아직 기술을 기반으로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하지 않은 AI 스타트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시거이어 캐퍼털은 3월에 AI 분기간 동안 약 500억 달러가 엔비디아의 칩에 지출되었다고 추정하지만 생성형 AI 스타트업은 겨우 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COREWAV의 공동 창립자인 브래닌 맥비는 AI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 변화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피크에 이르지 않았으며 피크가 될 징후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기사에서 등장한 몇 가지 흥미로운 단어들의 어원을 살펴볼까요?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 인프라와 스트럭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프라는 아래라는 뜻이고 스트럭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디플로이 배치하다를 의미하며 라틴어 디스와 PLICAR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펼치다, 정렬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레버노 수익을 뜻하는 이 단어는 프랑스어 REVNU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다시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 REVNIR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기사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원의 흥미로운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I 클라우드 컴퓨팅 스타트업 COREWAV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전략이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룬 흥미로운 주제, 바로 수면과 영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잘 먹고 제때 먹는 것이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바른 식단이 어떻게 수면에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기사에 나온 몇 가지 흥미로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떠오르는 연구 분야인 크로노 뉴트리션 CHRONONUTRITION에 따르면 올바른 음식과 적절한 식사 시간이 수면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녁은 일찍 먹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채소, 과일, 저지방 단백질이 건강에 좋은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들은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지중해식 식단의 기본으로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수면 방해를 줄이며 침대에서 수면하는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줍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비롯한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면 불면증 증상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프랭크 시어 교수에 따르면 이 연구는 약 60만 명이 참여한 37개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이 많은 식단은 불면증 증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식사 시간은 생체시계에 영향을 주며 이는 수면을 포함한 우리의 생리와 행동을 조절합니다. 각 기관마다 자체 생체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시간에 소화기관을 깨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타 대학교의 켈리 바로는 소화계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식사하면 내면의 시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3분의 1은 권장되는 7 내지 9시간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산페드로에 사는 사라 린더만은 식단을 조절하여 수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밤새 뒤척이고 새벽 3시에 깨곤 했는데 의사가 식단에 집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하루 중 더 일찍 칼로리를 섭취하고 단백질과 채소를 더 많이 먹으며 저녁 식사는 최소 잠자기 3시간 전에 마무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쉽게 잠들 수 있었고 7 내지 8시간 동안 끊임없이 잠을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사에서 등장한 몇 가지 흥미로운 단어들의 어원을 살펴볼까요? 누트리션 영양을 뜻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 NUTRITIO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양육하다라는 뜻의 NUTRIR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서케이디언 생체 리듬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 서커와 다이즈에서 유래했습니다. 각각 주변과 하루를 의미하며 하루의 주기적인 리듬을 나타냅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의미하며 그리스어 MELAS와 TONOS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각각 검은색과 긴장을 의미하며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은 수면을 위해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올바른 식단과 식사 시간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올바른 영양 섭취와 생활 습관으로 더 나은 수면을 취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룬 최근 대학 시위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학에서 일어난 시위와 그에 따른 체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기사에서 나온 몇 가지 흥미로운 단어의 어원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시장 에릭 애덤스는 콜롬비아 대학교와 시티 칼리지에서 경찰이 대학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한 결과 약 300명이 체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시위대 119명이 캠퍼스 내 건물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학생과 외부인이 각각 몇 명인지 아직 파악 중이며 현재 나온 혐의로는 무단 침입, 기물 파손 및 절도 등이 있습니다. 애덤스는 젊은이들을 과격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티 칼리지에서는 173명이 체포되었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대학 UCLA에서도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밤새 경찰이 소집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수주간 전국적으로 여러 대학에서 일어난 시위가 학업 생활에 영향을 주었고 팔레스타인 지지자들과 이들을 반대하는 이들 사이에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학교에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시위대는 철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대학 측은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측은 경찰이 오후 9시 조금 넘어서 캠퍼스에 들어오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판기와 소파로 막아둔 문을 뚫고 건물에 진입해야 했습니다. 헬멧을 쓴 경찰들이 캠퍼스에서 사람들을 데려갈 때 학생들은 수치스럽다며 외쳤습니다. 이제 기사에서 등장한 몇 가지 흥미로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볼까요? 베러케이드 바리케이드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프랑스어 BARRIQ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통이라는 뜻이며 바리케이드를 치는데 통을 사용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프로테스트 시위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 프로와 TSTARI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각각 앞에서와 증명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베일런스 감시를 뜻하는 이 단어는 프랑스어 SURVEILLER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위에서 지켜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 시위와 그에 따른 경찰 대응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러한 시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주목해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